2차 부등식 정도는 또 우리가 또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자 1번은 대표 10번 너무 쉬운 문제죠. 사실 뭐 대표 10번은 뭐 우리가 사실 고민할 필요가 없는 문제죠. 그냥 뭐 계산 문제죠. 딱 대놓고 따져서 누구나 잘 풀 수 있는데 뭐 1번? 뭐 1번 뭐 2개 풀어가지고 공통된 범위 찾으면 되는 거고 뭐 몇 개 하나 풀어봅시다. 뭐 여러분들 먼저 잘 풀 거예요. 아마 다 인수분해 되도록 줬을 거고 안 되게 준 거 있나 혹시?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안 되면 또 이제 너무 슬퍼지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뭐 안 되게 줄 이유가 있을까요? 뭐 스케치는 안 뜨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은 잘 나오진 않아요. 사실은 뭐 그렇게까지 뭐 계산 복잡하게 공부를 해야 되나? 뭐 계산을 위한 목적은 아니니까 우리가 공부한 목적이. 자, x-2랑 x 플러스 1로 이렇게 되고 얘는 x 플러스 2랑 x 마이너스 1분해가 되는 거니까 이제 얘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인 거죠? 마이너스 1부터 2까지인가요? 네. 얘는 이제 뭐 빨간색 할까? 아니 검정색 하자. 얘는 마이보다는 작으니까 마이는 왼쪽에 있나? 여기 있겠죠 마이? 네. 잘 하셔야 됩니다. 마이 여기다 쓰면 이제 또 집에 가는 겁니다. 그런 경우도 있다니까. 그러니까 여기 1이죠. 1은 2보다 여기 있겠죠? 네. 요것도 잘해야 돼요. 그래서 막 위에도 막 여기다 쓰고 막 집에 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공통된 범위 찾으면 뭐 여기다. 1부터 x는 2까지가 답이 된다. 뭐 이런 거죠. 3번으로 넘어갈까요? 3번은 이거 그 뭐냐 약간 우리가 그 절대값이 포함된 1차 부등식에서 배웠던 그 느낌. 네. 어떤 느낌인지 알죠? 이걸 굳이 나누지 않아도 돼요. 만약에 나눠야 된다면 어떨 때 나눠야 되냐? 만약에 여기를 나눠야 된다 그러면 여기가 상수가 아니면 여기가 막 상수가 아니고 막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럼 나눠야 돼요. 그럼 되게 귀찮아지겠죠.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이 오른쪽이 상수예요. 오.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값이 포함된 1차 부등식에서 배웠죠? 얘는 원점과의 거리가 24보다 작아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 이거를 벗어나게 되면 준영 어떻게 나오냐? 벗어나게 나오면 요거 어떻게 벗어나? 요거 24보다 작잖아. 그러면은 마이너스 24보다는 크고 24보다는 작다. 이렇게 벗어나게 된다라고 우리가 배웠죠. 언제냐면 절대값 x가 뭐 3보다 작다. 그러면 마상부터 x는 3까지다. 우리가 이런 걸 아마 1차 부등식에서 했을 거예요. 똑같이 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여기서 이제 2개씩 이렇게 나눠가지고 연립 부등식으로 풀면 된다 안 된다? 되는 거죠. 뭐 이렇게 이제 뭐 정해져 있는 수순대로 이렇게 가면 없어지니까 이렇게 되겠죠. 요거 2개는 요건 어떻게 되죠? 넘어가니까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48은 0보다 작다. 그리고 요 2개의 연립 부등식을 풀면 나오겠다. 그런 느낌이죠. 자, 요거는 어떻게 되죠? x랑 x 플러스 2니까 크다가 됐으니까 마이너스 2보다는 작다. 0보다는 크다. 그 다음에 얘는 인수분해가 되면 8, 6에 48인가? 네. 8하고 6이 될 테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8부터 6까지가 되겠네요. 마이너스 8은 뭐 여기 어딘가 있겠죠. 그 다음에 6까지니까 뭐 이렇게 된다. 맞나요? 네. 공통된 범위는 여기가 나온다 안 나온다? 이게 답인 거죠. 안 어렵죠? 네. 뭐 이렇게 부등식이 그냥 다 똑같아요. 공통된 범위 찾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거 집어넣으면 참이 되는 거고 여기 있는 거 안 집어넣으면 거짓이 된다 이거죠. 그럼 이제 여기 오른쪽에 보면 다 이제 노가다 문제가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시역 더하기 문제 중에 10-4번이 시역 더하기가 된 거는 그 밑에 있는 거.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4가 3x보다 작거나 같다.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이게 시역 더하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쟤는 슬프지만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나눠가지고 풀어야 되는 거지. 슬프지만. 아닌가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거를 이제 우리가 연습을 조금 해볼게요. 이건 사실 어렵지 않잖아요. 이런 거 뭐 금방 뭐 넘어가면 되니까. 어렵지가 않은데, 저렇게 절대값이 있고, 있는 경우에는 조금 애로사항이 생깁니다. 그래서 10-4번에 시역 더하기. 얘 시역 더하기가 맞아요. 아닌 것도 가끔 있잖아요. 뭐 뭔가 바뀐 게 없는데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판독을 해야지. 뭔가 시역이 더해질 필요가 없는데 그냥 풀면 되는데 똑같은데 그런 문제들은 시역 더하기가 아니다. 엄밀하게 얘기해서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번에 여기가 이제 뭐가 아니다? 상수가 아니기 때문에 앞에처럼 풀 수가 없기 때문에 얘를 나눠야 된다, 안 나눠야 된다? 나눠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얘가 지금 보면 알겠지만 이 안에가 x제곱 마이너스 4잖아. 그럼 이게 인수분해가 될 거 아니야.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렇게 아래로 블록하면서 마이너스 2부터 2까지가 이렇게 되는데 여기보다 벌어지면 그냥 탈출하는 거야. 벌어지면. 양수기 때문에. 왜냐면 얘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2보다 커지면 이게 양수가 된다는 얘기니까 이게 그냥 탈출. 나눌 때. 그러니까 여기가 1번 영역일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양수냐 음수냐로 나누는 거예요. 결론은. 그 차이가 없다. 그 다음에 이 두 번째로는 2번 영역이 되겠다. 자, 그래서 요것만 풀어주고 우리 서윤이한테는 저거를 조금 일단 1시간만 일찍 오라고 했지만 일찍 오지는 못했다. 자, 일단 요 영역으로 갑시다. 마이너스 2보다는 작고 x가 마이너스 2보다는 작고 그 다음에 2보다는 클 때 그냥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고 두 번째 영역일 때 마이너스 2부터 x가 2일 때는 마이너스 붙어서 나오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탈출하는 건 똑같아요. 안에가 양수면 그냥 탈출, 음수면 마이너스 탈출. 그래서 뭐 약간 이 범위가 약간 달라지긴 했지만 원리 자체는 바뀐 게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 계산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는 인수분해 되지? 네.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마이너스 1부터 4까지란 말이야. 1번째 영역에서 1번 영역에서 마이너스 1이면 여기 있겠죠? 여기 있겠죠? 마이너스 1? 4는 여기 있겠지. 그럼 1번 영역에서 공통된 범위는 여기가 나온다는 거지. 2부터 4까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빨간색 영역은 요거죠. 넘어가면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4는 이렇게 되니까 x 플러스 4 x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4보다는 작거나 같고 그래서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고 이렇게 여기서 작거나 같고 그 다음에 1보다는 크거나 같다가 된다 안 된다? 공통된 범위가 여기란 말이죠. 이렇게. 합치면은 1부터 어디까지가 된다? 그래서 1부터 4까지가 들어가면 참이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이제 성립하지 않는 거죠. 이게 답입니다. 아, 요게 2부터 4까지죠? 얘도 해야 되겠네? 얘는 안 했네. 아, 그죠? 큰일 날 뻔했어요? 이제 미리 것만 푼 거야? 너무 많이, 뭔가 복잡해서 다 푼 것처럼 느껴졌지만. 거기다가 1부터 4까지랑 얘는 뭐가 되는 거죠? x-4, x 플러스 1은 전부 다 짝거는 거니까 1부터 4까지랑 다시 한번 표현해볼게요. 1부터 4까지랑 그 다음에 저건 몇부터 몇 가지냐? 마이부터 4까지. 마이 뭐 여기 어딘가에 있다고. 마이 여기 있겠구나. 마이 여기. 그럼 이게 답이겠네. 1부터 4까지가. 그래서 알파 베타가 1하고 4다. 공통된 범위는 1하고 4가 되겠네요. 답은 4가 된다. 이거 잘 풀었나요? 네. 그래요? 사실 안 썼어요. 자, 다시 한번 얘는 한번 풀어보세요. 시간 줄 테니까 일단 4번. 지금 연습해보세요. 잊어버리기 전에. 이거 아마 잘 못 풀던데? 이거 조금 헤매던데요? 처음에 풀리면? 이거 은근히 복잡해요. 처음에 풀면. 연습 좀 해보세요. 자, 그럼 이어서 또 합시다.
대표 11번으로 가면 이 대표 11번 앞에랑 뭐가 차이가 있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보게 될 대부분의 고등학교 수학에서는요 항상 문자가 들어가요. 예, 문자가 항상 기본 탑재가 되겠고요. 중요한 거는 이 문자가 있더라도 2차 분식은 인수분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왜냐면 2차 분식 풀기가 되게 어렵거든. 그래서 웬만하면 문자가 포함되더라도 대부분의 문제들은 인수분해가 될 거라고 생각하시고 인수분해를 시도하셔야 됩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곧 고딩이 되는 신생아들이기 때문에 이게 문자가 나오면 인수분해를 안 해요. 본능적으로 뭔가 안 하는 듯한 느낌이 있죠. 그래서 이제 틀리는 거죠. 사실 인수분해만 하면 되는데. 그래서 지금 이게 해를 줬죠. 거꾸로 물어보는 문제죠. 근데 얘는 좀 쉬운 거예요. 왜 쉽냐? 누가 보더라도 자, 어떤 지나가던 강아지가 보더라도 1은 얘랑 관련이 있다. 1은 누구랑 관련이 있다? 얘랑 관련이 있다. 이제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여기 등호가 들어갔고 여기는 안 들어갔잖아. 좀 어렵게 되면 둘 다 들어가든지 뭐 둘 다 안 들어가게 줘야지 조금 더 헷갈리겠죠? 그러니까 뭐 시험 문제 더 어렵게 내고자 한다면 그렇게 될 것이다. 이건 너무 뻔해가지고 그래서 사실 이거 A도 되게 구하기 쉬운 게 이런 범위들이 다 뭐가 되냐면 실제적으로 다 근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얘 근이에요,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대입하면 성립한다는 거죠. A가 나와요, 그냥. 그러니까 2가 여기서 왔을 거 아니야. 포함이 안 되는. 안 되잖아. 왜 포함 안 됐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우리 2차 분식 뜨면 이렇게 나오잖아. 뭐 크다 작다 나오면 뭐 아래로 블록이면 뭐 작다 그랬으면 모일 거 아니야, 이렇게. 맞아, 안 맞아? 네. 그럼 이게 X축과 만나는 점이잖아. 근인 거죠. 여기 2가 있었겠죠. 어디선가. 둘 중 하나가 2였겠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2가 근이니까 일단 대입하면 이게 0이 될 겁니다. 어차피 이런 게 다 근이에요. X축과 만나는 점이잖아. 다 이런 범위가 근이잖아요. 알파 베타잖아요. 그래서 뭐 A 값 구하는 거는 그냥 여기다 이 대입해서 0 된다 그러면 A 값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오긴 하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풀 수 없는 문제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편법으로도 풀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제대로 풀려면 아까처럼 막 나눠가지고 막 좀 신나게 얘는 인수분해가 이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이렇게 인수분해 되니까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2가 되겠고 이렇게 되겠죠. 이때 중요한 거는 A가 2보다 크냐 작냐 같냐에 따라서 부등식이 나눠진다는 게 이 문제에서는 이제 핵심이죠. 슬프지만 아닌가요? 근데 뭐 이 집어넣어도 어차피 0은 된다는 걸 아는데 A 값이 안 나와요. 뭐 이 집어넣으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보세요. 얘는 쉽게 구해지잖아. 어떻게 되죠? 아까 전에 물어봤던 문제랑 비슷한가? 이렇게 되니까 그는 마함보다는 작거나 같고가 나오겠고요. 첫 번째 거는 그 다음에 1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오겠죠? 그래서 얘는 이제 안쪽으로 모일 거 아니니까. 네. 1부터 2까지가 나와야 되니까 여기 2에는 뭐가 있어야 되겠지. 그렇죠. 그리고 이쪽에서는 그 공통된 범위가 나오면 안 되니까 대충 A가 여기 어딘가에 있어야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왜냐면 이쪽으로 있으면 이제 얘가 나올 수가 없죠. 근데 A가 여기 있어서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럼 A의 범위는 마삼이 돼도 관계가 없어요. 마삼이 돼도 그 일치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통된 범위가 없어. 마삼이 되더라도 여기는 들어가고 여기는 안 들어가니까 겹치는 부분이 없죠. 그러니까 A는 마삼보다 크거나 같은 거예요. 네. 더 가면 여기서도 공통된 범위가 나오니까 해가 바뀐다 안 바뀐다? 바뀌게 되면 더 못 가요. 더 못 가요. 더 가게 되면 해가 바뀌어요. 여기다가 여기 해가 포함돼요. A가 여기 있게 되면 이쪽 해도 포함되니까 이게 안 나와요. 그래서 A는 아무리 작아도 마삼까지밖에 갈 수가 없겠고 아무리 커져도 1부터 포함돼야 되니까 여기까지는 뭐 와도 되죠. 여기까지 되면 1 되면 되니? 1 되면 되지 안 되냐 A가? 안 돼요. 안 되죠. 왜냐면 A가 1이 돼버리면 이렇게 되잖아. 그럼 1이 포함이 안 된단 말이야. 그럼 여기는 들어간 적이 안 들어갔잖아. 네.
그래서 안 돼요. 1보다는 작아야 돼요. 이렇게. 이게 A 값의 이제 범위가 되는 거죠. 어렵죠. 이런 거 따지는 게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자, 보세요.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이 등호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따질 때가 항상 시험 문제 나와요.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쉬운 걸 물어보질 않아요. 절대로 이렇게 고등학교 때. 그러면 여기서 얘가 마이너스 3이 됐을 때를 상상하는 거죠. 이렇게 마3이 됐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그럼 마3이 됐을 때 여기가 포함되냐? 이게 둘 다 같이 공통된 범위가 나오는지를 따져보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등호일 때만 문제잖아. 지금 어떤 데가 문제냐면 마3이 될 때랑 1이 될 때만 문제인 거지 나머지 부분은 전혀 문제가 되지가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마3일 때를 그려서 한번 비교해 보시고 1일 때도 그려서 비교해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마3이면은 이게 나와. 왜냐? 마3이 안 들어가니까. 1이면 이게 안 나와. 왜냐면 1부터 2까지가 되겠지. 만약에 1이 돼버리면 얘가 1이 돼버리면 이렇게 되면서 공통된 범위는 1부터 2까지가 나온단 말이야. 이게 포함이 안 된단 말이야. 이게 안 나와. 들어가면 안 되겠구나. 이런 걸 다 따져봐야 돼요. 어떤 학원에서는 뭐 이걸 또 뭐 둘 다 들어가지 않았으면 빼야 된다, 뭐 외우라고 하는데 이 정도의 생각들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거 무슨 고등학교이 되는데도 뭐 이것도 외우고 뭐 이러고 자시고 하면 점점 이제 우리가 암기식 공부로 가는 거예요. 그런 데는 타협을 하면 안 되고 직접 그려보면서 자기가 깨우침을 얻어야 돼요. 한 2번 정도 깨우침을 얻으면 자기게 되는 거야. 대부분 어떻게 하냐? 대충 하고 넘어가요. 대충 하고 넘어가는 애들이 계속 나올 때마다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켜보면 항상 수학은 자기가 직접 해보면서 고민하고 생각해서 이게 되는구나를 깨닫게 될 때까지 해야 되는데 대부분 애들이 그걸 안 한다는 거죠. 그냥 대충 넘어가요. 그러니까 질 게 아니에요. 그냥 조금만 더 어렵게 내면 다 튀어요. 이렇게 애매하게 공부했던 친구들이 고등학교 때 시험 보면 다 틀리는 거예요. 조금 바뀌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그렇게 해요. 그게 이제 사람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보면 여기서도 시역 더하기 문제가 있기도 하지만 그래도 여기는 좀 어려워하니까 여러분들이 11- 몇 번 한번 풀어볼까요? 11-3번? 이런 거 어려워하잖아요. 11-3번. 이런 거 어려워합니다. 11-3번 한번 도전해보시고 11-4번? 이것도 한번 풀어보세요. 이런 거 은근히 시키면 겁나 못 풀어요. 생각보다 되게 어려워합니다. 선생님 시켜보면. 이게 뭐 아주 잘하는 친구도 있겠죠. 이제 다행인 거예요. 잘 못하더라고요. 이런 거 시키면 되게 어려워해요. 그래서 여기 꼭 풀려보는데 여기부터 이제 또 손이 정리 안 되는 걸까요? 그러면서 이제 또 애들 또 슬퍼하는데 슬퍼하지 마세요. 올해 대부분 잘 못해요. 잘하는 애 별로 없다. 너무 슬퍼하지 말아라. 그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대부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족시키는 정수가 가는 정수해가 2뿐이다. 2만 존재한다는 거예요. 정수에는. 그때 A 값의 범위를 구하라. 어우, 쉽지 않죠? A 값의 범위. 이런 거 나오면 애들 많이 틀려요. 수분해가 돼야 되겠죠. 이렇게 인수분해 시키고요. 일단은 2분의 1이 지키네요. 2분의 1이 지키고 이쪽으로 가야지 2가 생기겠죠? 2가 포함된다고 했으니까
얘가 포함되려니까 느낌적으로는 뭐 이런 느낌으로 와야지 되지 않을까. 아, 정수가 2분인 거지. 이게 해가 2가 아니네요. 응. 정수해는 이뿐인 거지. 정수해가.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2분의 1부터 여기까지가 됐을 때 여기에 포함되는 공통된 부분이 이게 나오는 건데 그때 정수에는 2만 포함이 된다. 이게 한글을 또 잘 해석을 해야 돼요. 이게 또 국어가 또 이슈가 떠오르는 거죠. 이게 국어가 잘 안 되면 또 이상하게 해석해서 또 틀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학을 위해서는 국어도 어느 정도 돼야 된다. 그걸 또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럼 일단 A는 2하고 3 사이에 있는 게 맞는 거죠. 네. 거기까지 뭐 큰 문제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면 A가 2하고 3 사이에 있으면 되는데 이제 등호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는 직접 2일 때랑 3일 때를 해봐가지고 등호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파악하는 겁니다. 한개 제일 많이 쓰는 거예요. 만약에 A가 2가 됐어. 그럼 여기 있겠죠. 그럼 2가 포함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2가 돼버리면은 2가 포함이 안 돼요. 왜냐면 이게 뻥 뚫려가지고. 그래서 2는 되면 안 돼요. 3은 되면 되냐? 3이 되더라도 3이 포함이 안 되거든요. 3은 돼도 돼요. 그러니까 답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이런 게 이제 처음에 하면 어렵죠. 이게 다 처음에 하면 어려워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뭐 이렇게 편하게 하면 좋은데 일단은 문자로 인수분 해내는 것도 별로 이렇게 고등학교 때 처음 보는데 중학교 때 뭐 문자로 인수분 해내는 거 본 적 있어요? 부정식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없잖아요. 잘 안 나오잖아요. 심화 문제집이나 이런 데 좀 나올 거예요. 이제 2차 부정식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경우가 없을 테니까. 자, 그러면 11-4번 문제를 우리가 풀어내야 되는데 11-4번 요거는 왜 시각 과학일까? 띠리링. 자, 뭐 얘는 그렇다 쳐요. 이제 얘는 어떻게 해결했어. 오케이,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다. 차근차근 해가지고 할 수 있어. 하지만 11-4번은 넌 누구냐 이렇게 되는 거죠. 넌 왜 시각 과학이야? 너 확실하게 시각 과학이 맞는 거야? 시각 과학이 맞습니까? 그냥 맞지 않을까요? 얘가 없대. 공통된 부분이 나오면 안 된다. 얘가 없대요. 얘가 없도록 정수 A의 개수. 요즘 이런 문제들을 보니까 약간 특징이 있어요. 특징. 따라란. 뭔 특징일 것인가. 그것이 알고 싶다. 마사보다는 작고 3보다는 크다. 이게 잘 보면 얘를 이제 풀어내면은 뭐 마이너스 2부터가 나올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 다음에 A를 더하겠죠. 맞아, 맞아. 이게 대칭이거든요. 그러니까 A를 기준으로 왼쪽으로 이만큼, 오른쪽으로 이만큼 간 게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A가 당연하겠지만 이쪽에 있으면 당연히 겹치는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왜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니까. 이렇게 오다가
여기 이렇게 됐을 때, 이런 식으로 됐을 때부터 이제 해가 없는 거죠. A가 여기 있어서 뭐 A 빼기 2가 이거고 A 플러스 2가 여기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쭉 가면 어디까지 갈 수 있겠죠? 요렇게 됐을 때 그럼 겹치는 부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이 범위가 A를 기준으로 왼쪽으로 두 칸, 오른쪽 두 칸까지 간 거니까 A가 여기 있을 때 A가 그럼 이때가 언제죠? 이때가 A가 마이너스 2일 때 A가 마이너스 2가 되면 마사부터 어디까지가 되는 거야? 0까지가 되는 거지. 그럼 겹치는 부분이 없는 거예요. 둘 다 안 들어가니까. 근데 조금만 왼쪽으로 가도 겹쳐요. 해가 생기는 거죠. 그럼 여기 A가 마이너스 2부터 되는 거야. 그다가 어디까지 되냐? A가 여기 두 칸 가리는 거야. A가 몇일 때까지? 1일. 1에서 두 칸 가면 3이잖아. 네. 이때까지 안 겹쳐요. 근데 A보다 조금만 커져도 1로 가서 겹치는 거죠. 그럼 해가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긴다. 그러니까 요 사이에 A가 있으면 생기지가 않는 거죠. 얘가. 그러니까 A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나왔고 A보다는 작거나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이제 약간 대칭성을 많이 쓰거든. A를 기준으로 왼쪽 두 칸, 오른쪽 두 칸까지가 해니까 이건 옮겨가면서 겹치는 부분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 이렇게 쭉쭉 옮겨가면서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이 정수의 개수는 둘 다 들어갔으니까 뺀 다음에 A 더하면 되니까 지금 몇 개가 나오는 거죠? 네. 4개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이런 문제들이 이제 나온다. 재밌게. 자, 이런 거를 이제 풀 수 있으시면 여러분들이 2차 분식에서 기본기는 됐다. 더 어렵게 낼 수도 있어요. 문제가 당연하겠지만. 그래도 뭐 이 정도는 이해하고 있어야지 더 어려운 문제들도 접근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활용으로 넘어갑시다. 짜자잔. 12번. 자, 삼각형의 결정 조건을 아십니까? 아마도요? 아마도요. 뭐라고 배웠죠? 삼각형의 결정 네. 그거 아니에요? 네, 뭐죠? 두 변의 길이의 응, 합이 다 가장 긴 한 변보다 응. 나머지 두 변 길이의 합이 커야 가야 된다. 그거는 뭐 증명을 따로 배우거나 아마 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배웠어요? 증명도. 아니 그럼 왜 그렇게 될까? 궁금해할 수도 있지 않아요? 선생님이 항상 그런 거죠. 궁금해하는. 같아버리면은 그냥 직선이었겠죠. 그쵸. 이게 이제 가장 긴 변 이렇게 있고 나머지 두 변이 같다 그러면 이게 태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길이하고 나머지 두 개의 변의 길이가 이렇게 같아. 그러면 이게 못 세요. 이렇게 세워야지 삼각형이 되는데 근데 이게 무조건 커야 돼요. 이게 커야지만 왜냐면 같으면 그냥 같이 일직선으로 겹쳐질 수밖에 없어요. 선이 돼서. 그냥 허니해버리기 때문에 이걸 못 세우거든요. 근데 이것보다 좀 더 커야지만 이게 세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삼각형 결정 조건은 가장 긴 변은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 무조건 작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삼각형 결정 조건을 쓰면 가장 긴 변, x 플러스 3이죠? 얘는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는 작아야 돼요. 이게 첫 번째 삼각형의 결정 조건입니다. 이게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네. 삼각형이 돼야지 뭐 둔각 삼각형도 되고 뭐 직각 삼각형도 되고 예각삼각형도 되는 거죠. 근데 둔각 삼각형이냐 이런 것들은 피타고라스 정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둔각이면은 가장 긴 변의 제곱이 더 큰 거고 예각이면은 가장 긴 변의 제곱이 작은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거 삼각형의 결정, 삼각형이 돼야 되는 조건이 되는 거고 삼각형을 위한 조건이 되는 거고 둔각은 x 플러스 3의 제곱이 나머지 제곱의 합보다 커지는 거죠. 이게 이제 둔각의 조건이죠. 이게 둔각의 조건이죠. 둔각 삼각형 조건.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났더니만 뭐가 됐다? 연립 방정식이 됐는데 여기 2차가 있으니까 연립 2차 방정식이 됐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활용은 실제적으로 이제 식만 세우면 되는 거고 그래서 뭐 이렇게까지 세웠는데 틀렸다. 문제가 있죠. 이건 뭐 다 풀고 틀린 거기 때문에 웬만하면 틀리지 어렵지 않을까요? 활용을 식만 세우면 답은 나오는 거죠. 뭐 어렵지 않게. 식을 못 세웠을 경우에는 뭐 슬퍼질 수 있다.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식을 세워서 문제를 풀어보니까 첫 번째는 이걸 구했더니 x가 3보다 크다가 나왔나? 뭐가 나오죠? 다 양수가 되긴 돼야 돼요. 아, 양수 조건도 써주긴 해야 되겠구나. 자, 하나 빼먹은 게 있네요. 일단 이건 풀고 끝나야 될 거니까. 이거 중간에 끊긴 좀 그렇잖아. 뭐, 내가 딱 살면 끝 맞췄을 때 꺼졌으면 좀 더 좋았을 텐데. 얘가 또 빨리 끝나가지고. 자, 일단은 얘가 양수죠?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니까 x는 3보다 어떻게 된다? 커야 된다. 이건 이제 양수 조건. 변의 길이에 음수가 있을 수는 없으니까. 동시에 만족하는 건 3밖에 없죠?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되냐? 꺼져. 이렇게 되고, 넘어가면 x는 6보다 크다가 되네요. 그래서 뭐 일단은 살아남는 거는 x가 6보다 크다만 살아남겠다. 공통된 범위 하면. 그 다음에 얘는 뭐 전개하면 뭐 이렇게 하면 되죠. 뭐. 이거 뭐 틀릴 일이 있나요? 틀겠지 뭐. 이거 뭐 계산만 맞으면 되니까. x제곱도 사라지고 9도 사라지고 많이 사라졌네요. 여기로 넘어가면 x제곱 마이너스 12x니까 x로 인수분해하면 x는 0부터 12 사이에 있게 되는 거죠. 0부터 12 사이에 있고 위에서는 결론적으로 6보다 크다만 남는 거죠. 그래서 공통된 범위하면 이렇게 돼서 6부터 x는 12 사이에 있다. 뭐 이게 답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쉬는 시간에 가벼운 마음으로 12-4번하고 뭐 12-1번 정도만 풀어보면 되지 않을까요? 2개 정도 풀어보시고 가볍게 쉬시고 끝난 다음에 대표이제 13, 14, 15를 풀면 아마 오늘 수업이 끝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경우의 수를 모르겠어요. 이거 예제까지 다 풀어주다 보면은 나갈 수도 있고 못 나갈 수도 있는데 안 되지. 그냥 없는 거야.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크기 비교 자체가 없어. 자, 그러면 이어서 대표 13번을 하면 되겠죠? 그죠? 네. 이거는 뭐 사실은 2차 분식이긴 한데 그냥 2차 방정식 문제죠. 그냥 실근에 갔냐 안 갔냐 뭐 판별식 정도 쓰라는 얘기예요. 판별식 이제 2개 쓰면 여기 부동식이다 뭐 그런 얘기죠. 실근에 갖는다 라는 얘기는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뭐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실근에 갖는다 했으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첫 번째 부동식이 나오겠고요. 두 번째는 허근을 가진다고 했으니까 얘는 판별식이 0보다 작다 라고 해서 연립부등식을 하면 답이다 뭐 그런 문제일 것 같아요. 그죠? 민망하죠? 뭐 끝이에요. 이게 뭐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는 없겠죠. 사실은 뭐 판별식을 아직도 모른다. 정말 공부를 더럽게 안 하지 않은 이상은 판별식을 모르기가 쉽지가 않아요. 지금 판별식 너무 많이 썼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웬만큼 공부한 친구도 공부하면 알 수밖에 없어요. 외우고 싶지 않아도 이건 너무 많이 나와서 판별식 쓰면은 k제곱 마이너스 4배의 k 플러스 3이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겠고요. 짝수 판별식 쓰면은 k제곱 마이너스 8k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죠. 뭐 2차 부동식을 풀면 뭐 되는 거겠고 2차 부동식은 웬만하면 인수분해가 될 것이다. 안 되는 경우는 거의 선생님이 보지는 못했지만 가끔 있다. 그러면 이제 출제자를 아주 욕하면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자, 요거는 크다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2보다는 작고 그 다음에 6보다는 크거나 같은 거고 얘는 0부터 8까지가 되겠죠. 공통된 범위는 여기네요. 6부터 K는 8까지. 이게 이제 답이 된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네. 그럼 여기서 이제 다 똑같은 문제인데 시역 더하기 문제가 됐는데 사실 이것도 뭐 사실은 뭐 시역 더하기 치고는 뭐 시역 더하기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할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지만 또 나름대로 그 의미는 알 수 있다.
13단계 4번에서는 이제 한쪽이 이제 2차 함수로 가서 위치 관계를 통해서 판별식을 쓰는 문제죠. 네. 첫 번째는 2차 함수 그래프 이렇게 y는 x제곱 더하기 6x-3이랑 y는 kx-4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있으니까 연립했을 때 2차 방정식 나오고 그 판별식이 0보다 크다가 되는 거죠. 연립했을 때 2차 방정식 나오겠고 그 다음에 얘랑 또 누구죠? 이게 한눈에 잘 봐야 돼요. 2차 함수가 주어야. 그래서 2차 함수 위에 거랑 또 밑에 또 1차 함수가 y는 k 플러스 4x 얘들로 이제 만나지 않는다니까 위치 관계가 교점이 없는 거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다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가끔 보면 이제 또 문제를 잘못 해석해가지고 틀린 친구들이 있는데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연립을 해버리면 한쪽 넘기죠. 넘기면 x제곱 플러스 6-k의 x 넘어가면 플러스 1은 0에서 판별식을 쓰면 되겠고 이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k 이게 뭐 이렇게 중간에 삐빅거리나? 모르겠어요. 그걸 한번 바꿔줘야 되나? 배터리를 한번 바꿔주던지 뭐 나중에. 뭐 배터리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정확한 원인을 또 찾아내야죠. 자, 이거 넘어가면은 4 빠지니까 플러스 2-k의 x고 넘어가면 플러스 4는 0에서 여기서 이제 판별식 쓰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풀면 여기서 판별식 쓰면은 6-k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1이 0보다 크다가 되겠고요. 이것도 쓰면 2-k의 제곱 마이너스 4배의 4 곱한 게 0보다 작다. 이렇게 이제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뭐 얘도 어렵지 않은 문제죠? k 제곱 마이너스 12k 36에서 4 빼니까 32가 되겠죠? 맞는 것 같아요. 얘는 k 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4 마이너스 12가 되겠네요. 인수분해가 되겠죠. 얘는 뭐로 인수됐지? 8타? 8, 4, 32로 인수분해가 되는 것 같고요. 얘는 k-6, k 플러스 2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공통된 범위를 또 찾으면 이쁘게 찾아보면은 얘는 크다니까 4보다는 작고 8보다는 크다가 나오겠고요. 이렇게 가겠고 얘는 마이너스 2부터 6까지 공통된 범위는 마이너스 2부터 어디가 된다? 4까지가 되겠네요. 잘 나왔습니까? 맞았습니까? 사실 안 풀었습니다. 그 앞에 거랑 그 뒤에 거랑 이렇게 나와요. 네. 차근차근 해보시고 뭐 되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니까 여기는 판별식은 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가 나왔죠. 실근의 부호 근과 계수관계로 가는 거랑 실근의 위치 판별식 대칭축 경대값에서의 부호까지 따지게 되는 실근의 위치 문제를 풀면 이제 연립2차 부등식을 마무리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잠깐 쉬었다가 가벼운 마음으로 경우의 수를 딱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경우의 수가 끝나면 이제 행렬을 하게 되면 일단 1학기 부분이 완료가 되는 거죠. 뭐 미친 듯이 나가면 다음 주에 27일에 31일 정도면 아마 끝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31일이면 아마 끝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제 끝나면 이제 2학기 교재로 이제 넘어가면 되겠고요. 그죠? 네. 2학기 거를 또 사야 되는 이제 슬픈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당연하겠지만 여러분들이 라이트땡 같은 거 이제 슬슬 사서 이제 도돌이표로 이제 슬슬 풀기 시작하면 됩니다. 이제 도돌이표로. 그래서 2학기 거 나가면서
뭐도 나간다? 1학기 거 또 이제 조금씩 숙제로 조금씩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일단 뭐 많이 풀어야 돼요. 이제 방학 때 이제 그만 놀라는 얘기죠. 공부해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자, 대표 14번. 학기 중에는 좀 더 어려운 문제집들을 많이 풀면 되겠다. 자, 2차 방정식에서 두근이 모두 음수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일단 판별식 쓰고 그 다음에 근과 기술관계 써서 외우지 말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야지 모두 음수근이 되냐. 두근이 모두 음수근이 되려면 첫 번째 판별식은 0보다 더 같고 알파 플러스 베타도 알파 베타는 양수지만 알파 플러스 베타는 음수가 돼야지 두근이 모두 음수가 된다. 이 조건을 쓰는 거죠? 아닌가요? 그죠? 그래서 k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4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쓰면 되겠고 알파 플러스 베타는 k 플러스 1이죠? 이게 음수다가 나오는 거고 알파 베타는 k 플러스 4죠? 0보다 크다. 요거를 동시에 만족하는 연립부등식을 찾으면 답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근데 뭐 또 외우지 않아도 되죠. 근과 계수의 관계는 뭐 심심할 때마다 나온다. 진짜 뭐 심심할 때 나와요. 거짓말이 아니고 k제곱 더하기 2k에서 4k 빼니까 마이너스 2k가 되겠고요. 1 빼기 16이니까 마이너스 15가 나옵니다. 그래서 k 마이너스 5 k 플러스 3이 돼서 범위는 마3보다는 작거나 같고 5보다는 커나 같다 나오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k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가 나오겠죠? k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가 나오겠죠? 마이너스 여기 어딘가 있겠죠? 작다 나오겠고 그 다음에 얘는 마4보다는 k가 크다가 나오니까 마4보다 k가 크다. 세 개 다 있는 부분은 여기입니다. 답은 뭐가 나온다? 마4보다는 k가 크고 마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음수근이 나옵니다.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가 되는 거는 얘만 쓰면 되죠. 너무 좋죠. 2번이 이제 아주 쉬운 문제다. 안 되겠죠? 학교 시험 문제에서. 쉬운 것처럼 안 되더라고요. 복잡한 거네요. 그래서 나올 확률은 높지 않다. 시험 문제. 아쉽죠. 그래서 2번은 이제 모든 개념을 다 타파하고 한 가지 조건만 쓰면 됩니다.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라고 딱 나오게 되는 순간 아주 쉽죠. 이게 왜 판별식을 안 써도 되는지에 대해서는 내가 저번 시간에 해줬습니다. 네.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가 된다. 그럼 알파, 베타가 뭐가 되는 거냐면 음수가 되면 되는데 이 알파, 베타가 뭐냐? 얘죠.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18이 음수가 되는 거. 요거 쓰면 끝납니다. 요 2차 분식을 못 푸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거를 뭐 풀면 뭐 크게 나겠죠. 뭐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을 텐데. 그래서 마3부터 a는 6까지가 되겠다. 뭐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하나만 쓰면 돼서 너무 좋죠? 네. 그러면 이제 이걸 응용한 문제가 뭐가 나오냐라고 한다면 대부분 이제 비슷한 문제예요. 14-3번에서 어떻게 응용시켰냐면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다르고 음수인 근의 절대값이 양수인 근보다 다르다라고 했잖아요. 14-3번은 두 근의 부호가 반대였죠. 네. 그러니까 알파, 베타가 음수코까지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판별식 안 써도 돼. 판별식 잡아먹혔어.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음수인 근의 절대값이 양수인 근보다 딱딱했으니까 더했을 때 양수다 이걸 써줘야 돼. 판별식을 쓸 필요 없어요. 얘가 판별식은 잡아먹기 때문에 쓸 필요는 없는데 지금 절대값이 양수 쪽이 더 크다기 때문에 더해서 양수다라고 써서 두 개 연습을 시키면 되겠어요. 네. 그러면 이제 밑에 C역 더하기는 왜 C역 더하기인 것 같습니까? 갑자기 또 4차 방정식이 됐네요. 뭔가 가차가 됐죠. 뭔가 응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얘도 이제 100% 이제 C역 더하기가 맞는 거죠. 이제 변형이 확실하게 일어났어요.
이게 4차가 되면 어떤 변형이 일어날 것인가 예측이 가능합니까? 예측을 해봐야 되죠. 뭔가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보기차식이거든요. 아, 무기차식이에요? 왜냐면은 이 상수 2차 그거밖에 없잖아요. 왜냐면 이게 1차랑 3차가 없잖아요. 네. 그럼 이제 보기차식인 거죠. 그럼 요거를 어떻게 접근하라는 말이냐? 결론은 이런 문제입니다. 잘 보세요. 이렇게 4차가 나오면 우리가 보통 치환을 많이 하죠. x제곱을 어떻게 치환하죠? a로 치환했다고 쳐보세요. 이렇게. 그럼 얘가 이렇게 2차 방정식이 될 거란 말이야. 여기서 이제 보는 거지. 이게 얘가 2차 방정식이 되는데 실근이 지금 몇 개 나왔죠? 서로 다른 4실근을 가진다고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a가 x제곱이잖아. a가 양수가 돼야지만 x가 2개씩 나와요. 왜냐면 a가 지금 x제곱이니까 만약에 a가 뭐 3 같은 거야. 그럼 x제곱이 3이니까 x는 뭐가 나온다? 뿔마 루트 3으로 2개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오는 거지. 근데 a가 음수가 되면 허근이 나와요. 그 결론은 뭐냐? 여기서 보자면 a라는 실근이 음수근이 나오면 안 돼요. 둘 다 양수근이 나와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두 양수근이 서로 달라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여기서 해석하자면 여기서 내시근이 나오려면 여기서 어떤 근이 나와야 되냐면 서로 다른 두 양근이 나와야 돼. 양수인 근이 나와야 돼. 왜냐면 음수가 나오면은 허근이 되기 때문에 실근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지. 이 근이 뭐 3하고 5 이런 게 나오는 거야. 그럼 x제곱이 3일 때, 그 다음에 x제곱이 5일 때로 다시 돌아가겠죠. 그럼 x는 뿔마 루트 3, 또 x는 뿔마 루트 5에서 총 몇 개가 나오는 거야? 근이 4개가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치환해놓고 보면, 치환해놓고 봤을 때 2차 방정식인데 이게 a라는 치환을 했을 때는 이 a의 근은 x제곱을 치환한 거기 때문에 양수근이 서로 다른 양수근이 2개가 나오게 되면 실근이 여기서 서로 다른 양수근 2근이 나오게 되면 여기서는 서로 다른 4실근이 나온다는 거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지. 둘둘씩 나오게 될 테니까. 그래서 이런 개념을 치환했을 때 생각할 수 있냐? 뭐 그런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제 보기차식으로 준 거죠. 뭐 4차 방정식 주면 여러분 못 풀기 때문에. 난 풀 수 있죠. 선생님 배웠기 때문에. 선생님 풀 수 있죠. 여러분 풀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치환했을 때, 양수근이 돼야 되겠구나. 서로 다른 양수근. 그러니까 요거에서 다시 뭘 쓰는 거죠? 요 A라는 2차 방정식은 판별식이 0보다 크다는 거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뭐가 되는 거죠? 양수 쓰는 거고, 알파 베타도 양수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요 치환된 거에서. 이해가 되나요? 네. 그래서 요게 시역 더하기가 맞았다. 맞죠? 이거는 확실하죠? 시역 더하기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k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4배의 k 플러스 10이 0보다 크다. 알파 플러스 베타는 k 플러스 2니까 0보다 크다. 알파 베타는 k 플러스 10이니까 0보다 크다. 이걸 동시에 만족하는 것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문제들은 뭐 항상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변형시켜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치환이라는 게 되게 많이 쓰거든 우리가. 이 치환을 우리가 되게 친해져야 돼요. 선생님 싫어요. 치환되면 뭐가 바뀌는 게 많은데 하지만 친해지셔야 됩니다. 이 문제를 또 바꿔서 이렇게 낼 수도 있겠지. 예를 들어서 이 4차 방정식에서 2개는 실근, 2개는 무슨 건 나온다? 허근이 나오게 바꿀 수 있잖아. 맞아. 네. 그럼 여기서 결론은 뭐가 바뀌냐? 2개의 부호가 반대인 식이 나와야 돼. 그렇게 문제를 바꿀 수도 있는 거죠. 아니면 서로 다른 내 허근이 나오게 문제를 바꿀 수도 있겠죠.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다. 그죠? 같은. 그러면 여기서 이제 2개의 음수근이 나와야 되는 거지. 서로 다른 내 허근이 돼야 된다. 이렇게 바꾸는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상상할 수 있겠다. 생각해 보는 거죠. 풀어보진 않았지만, 그런 문제도 출제할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까지 이제 상상할 수 있다는 것은 정확하게 알았다는 얘기예요. 정확히 이해하는 사람만이 이렇게 문제를 변형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계산해보면, 계산해봤나요? 네. 4K인데 없어지네. 그래서 4 빼기 40이니까 36이 되는 것 같고요. 이렇게. 그래서 벌어지는 거니까 -6이랑 6으로 가는 것 같고요. 그 다음 얘는 -2보다 크다가 되죠? 마이너스는 여기 어딘가 있겠죠? 그 다음 얘는 -10보다 크다가 되나요? -10은 여기 있겠죠? 그럼 공통된 범위는 결론은 6보다 크다가 되는 거네요. 답은 K값의 범위는 6보다 크다가 답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시면 되겠다. 재밌죠? 아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양수근, 음수근과 관계없이 이제 그래프를 통해서 뭐 두 실근이 1보다 크다. 뭐 이렇게 실근의 위치를 가지고 나오는 문제는 가장 보편적으로 요즘 많이 안 나오는 데도 많은데 일단 가르치긴 할게요. 왜 안 나오죠? 뭐 교육관에서 빠질 때도 있고 뭐 어떤 데는 있고 어떤 데는 없고 교과서마다도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뭐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그냥 다 가르치는 거죠. 나중에 이제 학기 중에 학교에서 이거 빼래요. 그럼 거기 빼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육제고 다 넣을 수도 있겠죠. 일반고가 아니니까 다 배우는 게 세상에 이룰 겁니다. 우리 백양고등학교도 막 다 집어넣어요. 그래서 두 근이 모두 -4보다 크다. 그래프로 보자면 이런 거죠. 이렇게 -4가 여기 있으면 얘가 아래로 볼록이니까 그래프로 보자면 이렇게 그래프 모양이 나와야 된다. 맞죠? 아닌가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두 분이 -4가 크다겠으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고 이거를 위해서는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대칭축이 어디 있어야 되는 거죠? -2의 분의 b가 대칭축이 -4보다는 커야 되겠고 그 다음에 요걸 이제 fx로 놔두면 이게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되니까 -4는 0보다 크다가 돼야 됩니다. f -4는 0보다 크다. 이렇게 요 세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걸 찾으시면 이런 그래프 모양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복잡하죠? 판별식부터가 이제 간단하지가 않아요. 짝수 판별식 쓰면은 a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3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리고 얘는 -2로 나누면 -a죠. -a는 마사보다 크다. 이렇게 되나요? 그럼 a는 4보다는 작다가 나오는 것 같네요. 맞죠? 그 다음에 f-4는 마사 집어넣어요. 그러면은 16 마이너스 8a 플러스 4a 마이너스 3이 0보다 크다. 이제 fx에다 x에다 마이너스 4 집어넣는 거죠. 그걸 동시에 만족하는 걸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복잡하죠? 그럼 얘는 a 마이너스 1, a 마이너스 3이니까 1하고 3에서 벌어지겠죠. 1하고 3에서 벌어지겠고요. 크다 그랬으니까. 그다음에 4보다는 작다. 두 번째 거는 4보다는 작다. 나오겠고 이렇게. 세 번째로는 얘는 뭐 되느냐? 마4a도 넘어가면 13이니까 마14. 그래서 a는 4분의 13보다는 작다. 4분의 13이면 4, 여기냐? 3보다 큰 거지? 네. 여기 있네. 4분의 13이면 여기인 것 같아요. 3칸이 다 들어가는 게 여기하고 여기네요. 그래서 답이 1보다 작거나 같거나 잘 찾아야 됩니다. 1보다 작거나 같거나 또는 3부터 4분의 13까지가 되겠죠.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두 근 사이에 마이너스 있다. 너무 좋죠? 그죠? 이거는 f-1이 0보다 작다면 쓰면 됩니다. 뭐 그래프 모양으로 보자면
두근 사이에 마이너스 1이 있다는 얘기는 이렇게 마이너스 1이 있고 여기에 그래프가 이렇게 됐다는 얘기. 아래로 올라갔을 때. 그래서 결론은 뭐만 뜨면 된다? F 마이너스 1은 0보다 작다. 올라가다가 괜히 생길 수밖에 없다. 다 필요 없다. 필요 없어. 마이너스 1만 다 대입합니다. F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1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 플러스 4a 마이너스 3이고 0보다 작다. 그래서 이게 2a이고 마이너스인데 넘어가면 2니까 a는 a보다 작다가 답이 되겠습니다. 가장 쉬운 문제죠? 네. 여기는 연습할 겸 해서 약간 변형들이 있는데 15-1번은 그대로 낸 거죠. 네. 뭐 연습 한번 해보시고 2번부터 좀 변형이 들어왔죠. 두근이 모두 마이너스 2와 2 사이에 있다. 이게 뭐죠? 당황스럽죠? 2번부터 약간 변형이 일어났죠. 그리고 15-4번은 뭐지? 그죠? 15-4번은 더 우리를 좀 당황스럽게 만드는 문제가 된 거 아닌가요?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러면 15-2번은 어떻게 풀어야 되나? 뭔가 변형이 일어났네요. 이런 게 이제 우리를 슬프게 하는 거죠. 그대로 안 냈을 때 이제 슬퍼지는 거죠. 신축이 일단 저 사이에 있고 이제 그래프를 그려놓고서 이제 그 그래프가 될 수 있도록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 그게 이제 기본적인 개념이 되는 거죠. 그때 이제 어떤 조건이 필요할 것이냐. 슬픈 이야기가 되는 거죠. 15-2번은 우리가 다 풀진 않을게요. 네, 풀어보세요. 일단 그래프로 보자면 아래로 블록인 그래프죠. 2차 방정식이. 그래서 뭐 조건들이 뭐가 있을지 한번 같이 고민해보자 이거예요. 어차피 이렇게 똑같이 되진 않는데 변형이 일어나면 우리도 슬프게 되고. 자, 두 군이 모두 마이너스 2와 2 사이에 있다. 아래로 블록인데 그래프가 마이너스 2랑 2 사이에서 이렇게 아래로 블록이 돼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두 군이 나오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죠? 맞아 안 맞아? 네. 그래서 요거를 필요한 게 뭐냐? 여기서 필요한 거는 얘를 이제 fx로 놓을게요. 그럼 이제 뭐가 필요하냐? 첫 번째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게 첫 번째 필요하고요. 맞죠? 근이 있어야 되니까. 네. 뭐 딱따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판별식은 무조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대칭축이 마이너스 2부터 2 사이에 있어야 됩니다. 안 들어가야 되죠. 미안해요. 이렇게. 그 다음에 두 가지가 더 필요해요. F-2도 0보다 크고 F2도 0보다 커야 돼. 밑으로 지나가면 안 되니까 이게 둘 다 0보다 커야 돼. 요 네 가지를 동시에 만족하는 걸 찾으셔야 돼요. 이야, 그런 거죠. 3개도 귀찮았는데 4개는 더 귀찮을 것이다. 그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그죠? 예. 15-3번도 한번 해볼까요? 그림만 그려줄게요. 요거 계산 안 합니다, 선생님이. 예. 네, 그림 놀이에요. 그림 다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그림 놀이죠. 저런 조건이 되려면 과연 누가 있어야 될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보면서 생각해 보는 거죠. 이번에도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뭐 계산하는 시간을 또 주긴 하겠지만 이렇게 나왔을 때 한 근이 마이너스 2와 0 사이에 있고 다른 한 근은 0보다 크다. 이런 거죠.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돼야 된다. 맞아 안 맞아? 네. 그치? 네. 이때 얘를 fx로 놔두고 또 쓰면은 이게 f0이 0보다 작다라고 하면은 얘가 모든 걸 먹어요. 판별식까지 다 먹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뭐만 쓰면 되냐? 요 사이에 근이 있어야 되니까 F-D가 0보다 크다. F0 어디 갔니? 그 다음에 F-D가 0보다 크다. 요 두 개 쓰면 답이 나와요. 오, 이거 되게 괜찮은 아이예요. 대칭축도 사실 중요하지 않은 게 여기 0보다 작으면 대칭축 이쪽에 있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무조건 여기 하나 나오고 여기 하나 나오는 거예요. 얘가 판별식을 먹는 거죠. 작다. 그래서 얘는 간단하죠? 10번에 3번은 좋네요. 마이너스랑 0 사이에 근 하나 있고 0보다 크게 있는 거. 자, 그럼 이제 대망의 이거 풀어주시면 되겠어요. 이거 계산은 여러분의 능력껏 열심히 잘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망의 15번의 4번은 왜 얘는 시역 더하기일 것인가. 따라란. 따라란. 여기는 너무 어려워요, 선생님. 패스하고 싶어요. 패스하고 다시 돌 때도 해도 돼요. 너무 어렵다. 그럴 수 있잖아요. 고등학교 부분이 안 되는 부분이 많으면 패스했다가 또 하시면 되겠고요. 안 된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요. 자, 15-4번은 이제 시역 더하기 문제라고 했는데, x제곱 마이너스 3x, 얘는 뭐가 모르는 게 왜 이렇게 많냐? 대칭축은 고정돼서 다행이긴 한데, 얘는 한근만이 2차 방정식의 두 근 사이에 있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의 근은 나오잖아. 얘는 금방 그게 나오지 않냐? 못 구하면 큰일 나겠죠. 그러니까 근은 마이너스 1하고 뭐가 되는 거죠? 3이 됩니다. 3이 되는 거죠. 이 문제는 좀 쉬운 게 왜 쉽냐면은 얘가 대칭축이 고정돼 있어서 좀 쉬운 거야. 얘 대칭축이 움직이잖아. 이런 게 좀 더 귀찮은 거지. 근데 얘는 대칭축이 고정이잖아. 얘가 대칭축이 어디에 있죠? 2분의 3이 있단 말이야. 대칭축이 이 그래프를 따지면 대칭축은 x는 2분의 3이니까 이 조건을 가지면 여기 2분의 3이라고 칩시다. 여기 x가 2분의 3이 있는 거야. 대칭축이. 아래는 블록이겠죠. 그러면 요걸 기준으로 이 사이에 한 개만 근이 있어야 된다 했잖아. 네. 그럼 여러분 보면있지만 이쪽에 근이 있게 되면 이게 이렇게 되면은 이게 두 개가 생길 수밖에 없대요. 없는 거야. 저걸 알아야 되는 거야. 이 대칭축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대칭축이 만약에 이쪽에 근이 생겨. 그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무조건 두 개예요. 이런 건 안 되죠. 왜냐하면 두 근 사이에 몇 개만 있어야 된다? 한 개만. 그러니까 이쪽은 벗어나고 이쪽은 들어가야 되는 거야. 절묘하게. 이런 놀라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자면 우리가 쉽게 생각하자면 대칭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단 판별식은 기본적으로 들어가긴 해야 될 것 같아요. 대칭축이 정해 있어도 일단은 판별식은 들어가겠지만 결론은 이쪽은 이렇게 그래프가 되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여기 대칭축이죠. 이렇게 못 그리냐.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네네네. 약간 이게 그래프 놀이로.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치? 네. 그러니까 대칭축은 일단 우리가 건들 필요가 없어요. 판별식은 써야 되겠죠. 판별식은 0보다 크다가 되겠죠. 같은 거 나와서는 둘 다 될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F3은 0보다 작아야 되겠지만 F-는 0보다 커야 된다는 거지. 저 두 개 다 써야 되는 거지. 그렇군요. 그래서 F-1은 0보다 크고 F3은 0보다 작아야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F3이 0보다 작다가 쓰다가 얘가 이제 사라질 수가 있겠죠.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작다가 딱 나오게 되는 순간에 판별식이 위에 있었어. 그러면 어떻게 한다? 과감하게 꺼져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왜냐면 작아지는 곧바로 순간에는 무조건 작았다는 얘기는 올라가다 근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꺼져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얘 때문에 꺼지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은 이 두 개를 쓰면 답이 나온다 안 나온다? 근데 이 문제를 어렵게 하고 싶으면 이게 대칭축이 움직이잖아요? 그럼 또 곤란해지는 거죠. 그럼 진짜 문제도 어려지겠죠. 이쪽에 대칭축에서 하나만 되는 경우, 이쪽에 있으면 경우 하나 되는 경우,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머리가 상당히 복잡해지겠죠. 그럼 진짜로 어려워진 거야. 대칭축 움직임이 진짜 어려지거든요. 그럼 골치 아파지는 겁니다.
하지만 뭐 그 정도까지 우리를 내지는 않았다. 대충 고정되어 있는 게 상당히 다행이다. 다행이다. 자,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쭉 풀어보시고 뭐 스텝 1도 풀어보시고 내가 주는 것도 풀어보시고 다 풀어보면 이제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풀면은 이제 연립 2차 분식까지 완료가 되고 2차 분식 워낙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잘 대비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스텝 2는 잘 안 풀릴 수 있다. 한번 했습니다. 옛날에 못 모르고 공부했다가 죽을 뻔했습니다. 그죠? 죽을 뻔했죠. 여기는 내가 봤을 때 스텝 2는 지금 여기 사실 개념서에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라이트 셈이나 셈 정도 풀고 푸는 게 좋아요. 이게 곧바로 지금 풀면은 이제 좌절과 슬픔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 그게 맞는 겁니다. 그냥 이상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이제 당연히 시킬 때는 뭐 혼자 독학하는 친구들이 스텝을 조절할 수 있겠지만 나한테 배운 친구한테는 스텝 1까지만 풀어라.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근데 나 사실 전 놀라운 머리